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포브스는 지난 10일 미국의 싱크탱크 스트래트포 전략 분석 담당 부사장인 로저 베이커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가 한국의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포브스가 보도한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라크에 새로운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KF-21의 롤아웃 행사에서 이라크가 KF-21 보람회의 잠재적 구매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는 이전에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FA-50 경공격기를 구입했습니다. KF-21은 정교하고 은밀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초기 버전은 내부 무장창이 아닌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기를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5세대인 F-35나 F-22만큼의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선택지가 많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인 전투기입니다. KF-21 블록1 버전은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블록2 버전은 지상 공격 기능도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이라크 공군은 2014년에 이라크의 3분의 1을 차지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가진 전투기들 중에 가장 진보된 F-16CD 블록 52의 전투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보다 진보하지 않은 러시아제 수호이-25 전투기는 이라크 전쟁 내내 IS에 대한 공습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했습니다. F-16은 2015년 중반부터 이라크에 인도되기 시작했지만 일부 F-16 전투기들은 정비 부족으로 인해 지상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는 F-16 전투기의 운용을 위한 예비 부품과 기술적 지원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IS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을 고려할 때 이라크는 훨씬 더 진보된 KF-21보다 수호이-25와 체코 L-159, 심지어 한국의 FA-50과 같은 기본적인 전투기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즉,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IS를 상대할 때는 최신의 KF-21 전투기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KF-21이 사용 가능할 때쯤이 되면 이라크 F-16의 기체 나이는 적어도 15년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라크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하여 F-16을 대체하고 이라크 내의 초기화 영공 방어 등 제한된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KF-21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이라크로서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러한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기 좋은 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포의 전략 분석 담당 선임 부사장인 로저 베이커는 한국은 항공우주 산업의 미들파워로 부상하고 있으며 KF-21이 성공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더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정치적 짐이 많지 않아 KF-21은 최신 전투기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에 따르면 몇 가지 제약 사항도 있지만 이라크가 KF-21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는 미군의 글로벌 재편 계획에 따라 이라크에서 미군 병력을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는 미군의 철수 이후 이라크는 경제 및 안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저항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저가형 시스템과 드론에 중점을 둘 것이지만 현재 중동 지역의 역학은 글로벌 경쟁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는 터키와 이란의 증가하는 능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라크는 또한 다른 세속적인 아랍 국가들, 즉 이집트와 요르단과 협력하여 터키와 이란은 물론 아랍 라이벌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넓은 맥락에서 베이커는 KF-21과 같은 전투기는 이라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들에게 더 강한 이라크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의 강대국들에 덜 의존하고 보다 독립적인 이라크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한국은 중동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한 역사가 없는 중간 강국이라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이라크의 정치적 맥락에도 잘 들어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이커는 이라크의 핵심 과제에는 향후 10년 동안 이라크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보다 안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과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이라크가 KF-21과 같은 최신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군사교육 및 훈련과 그리고 물류 및 유지 관리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가 IS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 영토를 장악하자 2014년에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재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미군 주도의 연합군은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명분으로 2014년부터 발라드와 에르빌 등에 주둔 중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2017년 말에 IS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후 이라크 내 친일한 시아파 세력이 미군 철수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발표한 이후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하라면서 시아파 무장단체들은 이라크 내에서 가장 큰 공군 부대인 발라드 공군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 공군의 F-16의 정비를 위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정비 인력도 정비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72명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발라드 공군기지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구역에 있는 에르빌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며칠 전에 친일한 이라크 민병대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로키드 마틴의 정비 인력들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이라크 공군의 주력기인 F-16 전투기가 땅에 발이 묶인 채 이륙이 불투명해질 처지가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1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이라크 내 미군을 노린 공격이 이어지자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의 민병대 시설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 중 500명의 전투 인력이 미군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라크에 남을 예정인 미군의 대부분은 전투 인력이 아니며 이들은 이라크에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과 자문 역할, 그리고 장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로저 베이커 부사장이 현재 중동 지역의 역학은 글로벌 경쟁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전투병력 철수 후 이라크 군을 재건할 수 있는 건 이라크에 달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군 재건의 중심에는 단가가 저렴하지만 최신 기종인 한국의 KF-21이 적합한 모델이며 또한 한국은 중동 지역의 유럽과 같은 식민지를 건설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처럼 정치적인 앙금도 없으므로 이라크가 KF-21을 구입하는 것은 이라크에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IS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고 친일한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은 내전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무장 세력은 여전히 이라크의 안정을 위협하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라크의 상황에서 KF-21이 이라크 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이라크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포브스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의 생산을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어쩌면 KF-21이 공동 출자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상공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라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